2주 휴전이 발표됐죠. 유가가 하루 만에 15% 이상 빠졌습니다. 시장은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이제 기름값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전쟁이 끝나면 기름값이 내려갈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휴전 발표 후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은 단 2척입니다. 페르시아만은 아직도 약 2,000척 이상이 발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하루 약 12척으로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어요. 전쟁 전에는 하루 130에서 140척이 자유롭게 오갔던 지역입니다. 휴전이 곧 개방은 아니란 이야기죠. 휴전이든 종전이든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톨게이트가 생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이라고 했지만 이란은 군 당국과의 조율과 기술적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뢰 제거도 아직 안 됐어요. 해운사와 보험사들은 여전히 배를 못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서류를 받고 심사하고 허가하고 호의 붙여서 보내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무료였던 바다가 어느 순간 유료가 된 겁니다. 그럼 통행료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3월 31일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어요. 내용을 보면요. 첫째, 모든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합니다. 초대형 유조선 기준 약 200만 달러예요. 우리 돈 약 30억입니다. 배럴당으로 환산하면 약 1달러예요. 아마 국내 리터당 10원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이스라엘 국적 선박은 통과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요. 이란에 제재를 가한 국가 선박도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이란이 우호도에 따라 차등 통행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이라크, 파키스탄 같은 우호국부터 통과를 허용했고요. 이후 터키, 일본, 프랑스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적대국일수록 통행료가 높아지는 구조예요. 이미 벌어지고 있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소 2척이 실제로 통행료를 위안화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심사, 허가, 호의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 이미 가동 중인 거예요. 정식 법률은 아직 아닙니다. 의회 본회의 투표, 헌법수호위원회 검토,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비공식적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트럼프는 뭐라고 했나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10일 만에 3번 바뀌었거든요. 첫 번째는 3월 27일 루비오 국무장관이 파리에서 불법이고 용납할 수 없고 전 세계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전 조건 15개 항에 자유로운 통행 보장도 넣었어요. 그리고 4월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바꿉니다. 미국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건 어떠냐?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승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4월 8일에는 트루스 소셜에 호르무즈 교통체증 해소를 도울 것이며 큰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이란이 재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법이다 해서 우리가 받겠다를 거쳐 큰 수익이 창출된다. 10일 만에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사실상 통행료 징수를 용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우리의 10개 종전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조건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건 아닙니다. 이란 측 주장이에요. 하지만 2주 휴전 조건에 이란과 오만이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외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은 확정이고 반은 진행 중인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료 통행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걸 막지 않을까요? 이게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셰일 오일이 있어요. 호르무즈가 막혀도 미국 경제는 타격이 적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셰일 업체들이 돈을 벌어요. 호르무즈 기름이 절실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에요. 미국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이런 말도 했죠. 연료가 급한 나라들은 해협에 직접 가서 가져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 비용을 안 내도 됩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전후 재건 포함 총 2조에서 3조 달러를 썼습니다. 트럼프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이란이 톨비 수입으로 스스로 재건하면 미국은 돈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란이 재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바로 이 뜻입니다. 세 번째는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통행료를 관리할 컨소시엄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란과 공동으로 해협을 통제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죠. 이란이 징수하고 오만이 참여하고 미국이 관리하는 구조. 미국도 한몫 챙기겠다는 거죠. 정리하면요. 톨비를 내는 건 한국, 일본, 중국, 유럽입니다. 미국은 안 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톨비로 재건 비용을 충당하면 자기 돈 안 써도 되는 거고, 동맹국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한국한테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숫자로 한번 볼게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와요. 그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요. LNG도 약 20%가 이 해협을 지납니다. 호르무즈가 유료가 되면 뭐가 바뀌냐? 한국 정유 4개사 연간 추가 부담이 약 7억 달러, 1조 500억입니다. 거기에 LNG 수송 통행료도 따로 2억 달러, 약 3천억이에요. 합치면 1조 3,500억입니다. 이것도 매년 내는 거예요.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연간 약 26,000원입니다. 4인 가족이면 1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회하면 되지 않나?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운항 일수가 10일 이상 늘어납니다. 연료비, 선박 운영비, 보험료 다 올라가겠죠. 무역협회 분석으로 해상 운임이 최대 80%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든 우회하든 어느 쪽이든 비용이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한국 정부는 현재 통행료 지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비축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비축료는 알겠지만 약 7개월분입니다. 비축료가 바닥나면 결국 통행료를 내든 우회하든 구조적으로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 전에는 무료였던 길이 이제는 어떤 경로를 택하든 유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럼 전쟁이 끝나면 다시 무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란 준관영 타스님 통신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냈어요. 첫 번째는 선박당 200만 달러를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전쟁 전 하루 평균 140척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0억 달러입니다. 이건 이란 측 최대 낙관치예요. 두 번째는 수에즈 파나마 운하 수준으로 선박당 약 40만 달러를 부과하는 경우에요. 연간 200억에서 250억 달러, 약 30조에서 38조 원입니다. 이쪽이 현실적인 시나리오예요. 현실적인 시나리오만 봐도 이란 GDP의 5에서 6%입니다. 이 돈을 한번 맛본 나라가 스스로 포기할까요? 수에즈 운하를 한번 볼게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에서 정상시 연간 70억에서 100억 달러를 벌어요. 2023년엔 역대 최고 10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집트 GDP의 2에서 3%예요. 이집트 최대 외화 수입원이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는 현실적 시나리오로도 수에즈의 2배에서 3배입니다. GDP 비중도 수에즈보다 높아요. 이집트가 2, 3%를 안 놓는데 이란이 5, 6%를 놓을 이유가 전혀 없죠. 통행료가 이란 전후 재건 비용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이건 일시적 전쟁 비용이 아니라 영구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국제법상 문제는 없나요? 호르무즈는 자연해협입니다. 수에즈나 파나마처럼 돈 들여서 만든 운하가 아니에요. UN 해양법 협약은 국제해협의 자유통행을 보장하고 통행료 부과를 금지합니다. 근데요, 이란과 미국 둘 다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어요. 법적 근거로 막기에는 애매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힘으로 톨게이트를 세운 거죠. 그리고 미국이 사실상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기름값의 바닥이 올라간 겁니다. 이건 전쟁이 끝나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전편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전편에서 제가 두 갈래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 조선주, 에너지주에서 돈이 빠질 거예요. 전쟁이 직접 만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걸 1라운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만드는 산업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2라운드예요. 1973년엔 다시는 석유 때문에 당하지 않겠다가 일본 소형차를 키웠습니다. 2022년엔 다시는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지 않겠다가 유럽 재생에너지를 가속시켰어요. 이번 2라운드의 두 갈래는 석유에서 전기로, 해외 생산에서 자국 생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르무즈 톨게이트는 이 두 갈래를 가속시키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LNG 운송비가 올라가면 LNG로 전기 만드는 발전 단가가 올라가겠죠.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좋아집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 결정과 투자가 가속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상 물류비가 올라가면 해외에서 부품 가져오는 비용이 올라가요. 차라리 국내에서 만드는 게 경제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국 생산 정책이 가속되겠죠. 전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이 시작한 게 아니라 전쟁이 가속시킨 겁니다. 호르무즈 톨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전환과 자국 생산은 이미 오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듯 합니다. 톨게이트가 한 거는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전쟁 전에는 호르무즈를 무료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돈을 내야 지나갈 수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전쟁 비용이 아닙니다. 현실적 시나리오도 연간 30조에서 38조 원이에요. 이란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수입 구조죠. 그리고 미국은 막을 이유가 없어요. 비용을 지는 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입니다. 기름값의 바닥이 올라갔어요. 전쟁이 끝나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죠. 기름에 덜 의존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석유에서 전기로, 해외에서 자국으로. 이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거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바뀐다는 건 거의 확실한 듯 하고요. 그 방향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팩트를 드렸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